안녕하세요. 장성여고 3학년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개간에 이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진행될 수행평가, 과정형 수행평가를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공지사항에 준비물 관련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앞으로 매 수업 시간 전에 제가 준비물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따로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른 준비물은 뭐 없어도 되고요. 교과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석 교과서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교과서 준비되셨죠? 자, 교과서 어디를 펴느냐? 여러분들 교과서 56쪽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대단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켜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네요. 페이지는 56쪽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대단원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1단원, 소단원 1단원 비판적 이해와 독창적인 논점 구성이라고 하는 소단원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단원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이 어디에 제시되어 있느냐? 그 다음 장이죠. 교과서 59쪽에 제시되어 있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하나씩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가장 먼저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도 비판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비판이라는 게 뭔지 일단 뜻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비판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걸 우리가 비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옳은 것을 따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른 것을 따지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걸 따지는 게 바로 이 비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판의 뜻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판적 이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비판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비판적 이해는 우리가 글을 읽거나 동영상 같은 매체를 접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살펴본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과서에 이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신뢰성, 두 번째가 타당성, 세 번째가 공정성이 될 텐데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먼저 신뢰성을 살펴볼 텐데요. 이용된 자료나 정보가 확실하고 정확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평가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못하냐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본다는 얘기가 되는데 좀 더 쉽게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뢰성이란 얼마나 믿을만한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출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그 주장 어디서 비롯됐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신뢰성과 관련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잘 믿어주지 않거나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 우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이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자, 이런 말.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거예요. 바로 이 신뢰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 이게 어디에서 온 건가, 어디서 만들었나를 보면 중국산,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물론 모든 중국산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그런 이미지, 인식 속에는 중국산 하면 약간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이런 것도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그 신뢰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TV 광고, 또 인터넷 광고에서 이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이유, 바로 이 신뢰성 때문이죠. 인기 많은 연예인이 제품이나 상품을 광고하면 그 제품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그러니까 신뢰도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일상에서의 신뢰성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잘못된 신뢰도의 경우 역시 우리가 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엄마가 그랬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엄마가 얘기했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또 모든 중국산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기 많은 연예인이 사실 그 제품을 개발하거나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출처가 명확하다고 해서, 또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또는 믿을 만한 기관이 출처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타당성, 자료나 근거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그것이 삶의 이치에 부합한 것인지를 따지는 평가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또 쉽게 살펴볼까요? 타당성은 근거나 자료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그 절차가 이치에 맞고 논리적인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정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번엔 내가 청소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해 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쵸, 청소를 번갈아 가면서 나눠서 하는,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할 차례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특히나 친구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자, 그런데 너 용돈 받았다며?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떡볶이를 쏴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용돈 받았다고 친구한테 맛있는 떡볶이를 사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예능에 자주 나오는 형 또는 누나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도 이 타당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나올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왔다. 그러니까 이 절차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당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문학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 절차, 과정의 이 타당성만 따지다 보면 우리가 큰 실수, 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태인을 대량 학살했던 그 나치의 예를 들어보자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유태인 학살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이제 재판에 넘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피고로서 이 재판장에 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명령은 히틀러 같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린 것이지 자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태인들을 기차에 실어 나르고 유태인들이 갇힌 그 가스실에 가스를 살포한 이런, 시켜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명령을 받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 타당성, 절차, 과정, 이 합리성, 논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타당성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공정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공정성이란 사실 판단이나 가치 판단에 편파성이 없는지, 글의 내용이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를 점검하는 평가 기준이다 라고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정사회라는 표현이죠. 한번 이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쉽게 살펴보도록 하죠. 공정성은 내용이나 주장, 판단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그러니까 견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일상에서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 어떤 한쪽의 인터뷰만 듣지 말고 다른 쪽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얘기를 모두 들어봐야 한다. 이런 댓글이 달린 걸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이 공정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서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울어진 쪽,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쪽에 있는 팀은 굉장히 불리하겠죠. 공을 차도 그게 잘 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반면에 위쪽으로 기울어진 그 팀은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속담 중에 여러분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사실 자기 편, 자기 품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챙기게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우리가 비판적 이해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공정성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뭔가 이득이나 이익을 본다면 사실 이것도 공정하지 못한 거라고 공정성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들을 똑같이 다 대하면 그게 진짜 공정한 걸까요? 예를 들면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게 되는데 이 월경할 때의 고통이 매우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통으로 인해서 결석을 할 때 그걸 인정결석으로 처리해 주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무조건 똑같이 대한다고 해서 또 그게 다 공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 이해를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신뢰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각 요소들의 개념과 그리고 일상에서의 사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상에서의 사례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글을 읽고 영상과 같은 매체를 접할 때 각각의 요소들을 적용해서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논점 구성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주장을 담은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상세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여러 층이 다양한 분야의 논점을 확보해야 한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네요. 논점이란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가리키며 논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논점은 쉽게 얘기하면 주장이에요, 주장. 자신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논점, 그러니까 주장과 그 근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바로 좀 전에 얘기한 타당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주석 교과서에 이와 관련된 추가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단 의사결정 단계와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공동의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그런 다음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최선의 방안이 문제 해결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이러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집단 의사결정 단계. 첫 번째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어떤지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집단 의사결정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에는 어떻게 참여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발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러니까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 이해의 개념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려운 내용 크게 없었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요거. 비판적 이해의 평가 기준의 요 세 가지. 어떤 것들이었죠? 첫 번째로 신뢰성, 두 번째로 타당성, 세 번째로 공정성. 이 신뢰성과 타당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글을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꼭 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 같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교과서 59쪽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0쪽에 있는 교과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고요.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